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어 더위를 식혀줄 도심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문화축제와 프로그램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유라시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고령의 농업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끝에 무안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농산일과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방송이 농촌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및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전남 내륙 5개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고 목포 등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특보가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57명이 열사병 등 더위에 쓰러졌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객지에서 요즘은 폭염주의 내리고 있으니까 죽는다 하지 말라게. 장렬하는 햇볕 속에 깨와 고추 등 농작물 이파리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안 주면은 다 시들시들하고 말리다시피 해보여. 가축 폐사도 잇따르면서 농장들도 건물 안팎에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개 농가에서 23만 6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환풍기를 최대한 돌리고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네, 그밖에. 그리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당분간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고 낮 기온은 33도 이상을 웃돌며 밤낮 없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도심 한복판보다는 나무 그늘 아래가 훨씬 더 시원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낮 뙤약볕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싶어도 광주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해줄 녹지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풍암저수지 일대입니다. 바람이 불고 시원한 그늘이 있어 무더위에 길을 나선 시민들에게 청량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서 땀 좀 식히고 운동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넓어서. 실제로 한낮에 측정해보니 공원과 녹지 지역은 주거나 상업 지역보다 0.7도가 낮았습니다. 도심 녹지가 무더위 열기를 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차가워지도록 순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소규모의 녹지 조성 같은 게 열섬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녹지나 공원 등 녹색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5.74제곱미터로 7대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실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면적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뜨거우니까 이제 10분 이상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문제는 지정만 된 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이 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공원 조성이 더 어렵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사유지 매입에 2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앙공원이나 중예공원, 본청근린공원이나 영산강, 대산공원 4개 정도는 최대한 어떤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노력을 해보고 도시가 더 뜨거워지면 도심 열섬과 열대야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속에 정치권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현행 6단계로 나눠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여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을 최대 1조 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의장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현 체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세계 청년 축제가 개막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죠.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꾸려나가는 축제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에 부는 청년 바람이 지속되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이미진 뉴스 리포터입니다. 신나는 공연과 지혜 나눔, 청년 상인 플리마켓까지 20여 개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전부 기획하고 실행한 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흩어졌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결하고 그래서 이 집결한 에너지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보람차고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물총축제나 한복데이 축제 등 최근 진행됐던 행사들도 청년들이 직접 꾸렸습니다. 재기발랄함과 도전 정신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것이 청년 기획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는 이런 젊은 원동력을 반기며 지원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예산과 행사 기회에만 의존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이나 천편일률적인 행사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없어서 행사 후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장르의 문화기획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기획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툴고 미흡하지만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어서 더 빛나는 청년 문화축제. 지역사회에 부는 청년 바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청년 정책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인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의 전통시장들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젊은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청년 상인과 청년 예술인들이 시장의 자리를 잡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라는 그 큰 힘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시장 상인분들도 이 청년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청년은 광주시 정책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장의 시장 취임 직후 청년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광주만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합니다.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10%를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만 광주의 청년 정책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란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을 도입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등과 비교하면 참신성이나 혁신성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 수당 그거라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기본 수당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올해 예산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은 286억 원으로 본 예산의 0.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에 치우쳐 있어 복지나 교육, 부채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을 반영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여전히 일자리나 창업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광주시 청년조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는 등 청년 문제의 구조적 접근은 지지부진한데 물총축제와 같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치르는 데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인양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혀온 핵심 공정 선수들기가 성공했습니다. 선수들기만 수차례 연기와 실패를 거듭해온 만큼 작업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속 세월호
뱃머리를 크레인이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5개의 와이어가 연결된 뱃머리는 이틀 만에 해저면에서 5도가량, 10m 높이까지 올려졌습니다. 그 사이 선체 아래를 받치게 될 리프팅빔 18개가 안정적으로 설치됐고 잠수사들이 확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양팀은 떠올랐던 뱃머리를 그 위에 다시 내려놓은 뒤 와이어를 제거하는 마지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선체를 직접 들어올리지 않고 아래에 깔린 리프팅빔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만큼 이후 선미 아래에도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선수들기와 달리 해저면을 파낸 뒤 하나씩 8개를 밀어넣는데 선수들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후 리프팅빔을 통째로 들어올릴 와이어 연결 등 후속 공정에 들어가게 되고 오는 9월 중 목포 신항으로 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후 인양 공정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논란으로 조업을 중단한 세방산업이 16일 만에 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방산업은 생산 라인 50-60%를 재가동하며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TCE 배출량을 정밀 측정하고 저감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동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 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선 학생들이 중국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등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44일 동안 수감됐던 중국 여순 감옥입니다. 독서토론열차 학교 참가 학생들이 첫 탐방지로 여순 감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순 감옥 수감자방과 고문실 등에서는 지금도 애국지사들의 고초가 느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또 독립투사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입니다.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하며 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논쟁 끝에 안중근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모두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안중근 의사가 겪었을 고초가 떠올라 학생들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좀 엄숙해지고 숙연해지는 느낌도 들면서 약간 이렇게 초라한 재판에서 비겁한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중국 동북 삼성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독서토론열차 학교 대장정에 나선 학생들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가슴속 깊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25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으로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은 어른 1,250원, 청소년은 900원, 그리고 어린이는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0원 정도가 오르는 건데요. 이에 따라 어른은 한 달에 9,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3,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소년이 현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요, 기존 1,000원이었던 요금이 1,400원으로 400원이 오르면서 성인 요금과 같아졌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건 지난 2011년 7월 이후 5년 만인데요. 운송원가의 80%가 넘는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광주는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교통비가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요금이 오른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환승제도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호남제주권역 사업단이 광주 지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를 꿈꾸는 소녀들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주시 세지멜론연합회가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보성군이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꿈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영광군 영산면 백바위 해수욕장에서 천일염 갯벌 축제가 열렸습니다.